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58페이지 금융사 인식과 측정의 첫 번째 당기순이익 인식 금융서 보도록 하죠.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자, 자산 하면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과 단기 손익 인식 지정 금융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단기 매매 금융사의 회계처리에 초점을 두죠. 자, 그럴 때 자, 단기 매 금융사에 대한 취득에 따른 최초 인식의 회계 처리는 최초 인식의 의미로 공정가치로 하죠. 공정가치로 인식하는데 이때 증권 수수료 등의 거래 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고 거래 원가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취득에 따른 특히 지분증권이 아닌 채무증권, 사채 등의 채무증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일경과분이자, 일명 경과이자, 기일경과분이자는 취득에 따른 원가, 취득 원가, 원가에 가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역시 별도로 처리하는데 미수이자로 처리해 두었다가 이자 수치 시 이자 수익과 상계해서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취득에 따른 보유에 따른 회계 처리에 있어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사채를 보유할 경우에 회계 처리에서 주식이죠. 그러면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서는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배당에 있어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현금으로 배당,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때 현금 배당에 있어서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배당 수익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non-accounting, 회계 처리가 없다. 그래서 주식은 늘었기 때문에 단가만 수정하면 되죠. 단가만 수정. 그 말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수익에 배당 수익에 포함하지 않고 자산 증가로 보지를 않는다. 즉 붕괴하지 않는다는 거. 사채를 보유할 때는 이자를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을 지금 받은 경우입니다. 배당을 하는 경우는 자본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당기순이익 금융 단기 매매 금융산의 후속 측정의 평가가 있죠. 평가. 일단은 회계 처리는 공정가치로 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공정가치가 상승할 경우에 이 평가에 있어서는 결산 정리사항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평가에 따른 수정분계에 초점을 두겠죠. 수정분계를 생각을 해두자. 그때 공정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정가치가 하락할 경우 있더라. 공정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 평가이익이 발생이 되고 평가이익 하락할 경우에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이 된다. 자, 그럴 때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 단기 매매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 항목이 되겠다. 손익 항목. 자, 그런데 이 평가가 평가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총액법 회계 처리하고 순액법 회계 처리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 총액법과 순액법. KIFRS의 재무제 표리 일반상에 의하면은 평가이익과 평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서로 상계해서 처리할 수가 있죠. 순액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이걸 중요할 경우에는 각각 총액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법, 순액법,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묻는 유형을 잘 보면서 확인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처음에 언급했던 거, 단기 매매 금융산의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 항목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단기 금융산의 처분. 처분에 따른 회계 처리는 자, 당연히 처분 금액을 고려할 때 장부 금액과 자, 처분 금액을 고려하는데 처분도 순처분 금액의 의미가 되죠. 그 말은 처분 금액에 처분에 따른 비용, 처분 비용이 있다면 차감한 순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자, 처분 금액이 클 경우에는 처분이, 작을 경우는 처분 손실이 나서 자, 단기 매매 금액 처분 손익이 인식이 되죠. 이 처분 손익도 단기 손익 항목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자, 회계처리 흐름을 한번 규정을 한번 정리해 드려 봤죠. 이걸 일괄해서 정리하는 의미로서 자, 162페이지 확인 문제 자, 15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15번을 가지고 회계처리 전체의 흐름을 좀 참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관련 문제 정리하겠지만 이와 같이 자, 확인 문제의 흐름은 좀 잡아서 자, 한 두세 가지 정리하는 포인트가 숨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A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단기 매매로 분류를 했는데 2015년에 취득을 했죠. 10만 원에 15년 말에 공정가치 10만 원, 16년 말에 공정 9만 원. 이걸 2017년도에 15만 원에 처분했죠. 그래서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요 끝에까지 한번 가서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 2015년도 중에 자, 취득을 했다. 취득을 해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자, 분류했죠. 그때 취득한 원가가 자, 10만 원이더라. 10만 원. 근데 2015년 말에 공정가치가 12만 원. 자, 16년 말에 공정가치가 자, 9만 원이죠. 2017년도 중에 처분했죠. 자, 처분 금액이 15만 원이 되더라. 자, 이럴 경우에 자, 단기 매매로 분류했으니까 취득 세계 처리에 있어서 자, 대변에 자, 현금이 10만 원 되겠다. 10만 원. 자, 네, 만약에 자, 이런 주식을 주는 단기 매매로 분류했지만은 자, 이와 같은 거래원가 수수료가 발생이 만약에 10,000원 수수료가 발생이 됐다면
이 만 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현금이제는 11만 원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정리한 거죠. 그럴 때 이 만 원에 대해서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고 자, 수수료 비용 또는 증권 수수료 자 이런 항목으로서 당기 손익 항목에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가 된다. 자 그래서 자 당기 매매 금융의 전기 뭐 다 현금 전기가 되겠죠. 그럴 때 2015년 말에 공정가치가 자 원가에 비해서 상승을 했죠. 이럴 때 수수료가 나왔지만 취득에 따른 원가는 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정가치가 상승을 했으니까 자, 이 상승에 따른 수정분계는 직접법에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2만 원 상승을 했으니까 자, 차변에 당기 매매 금융자산 2만 원을 직접법에 의해서 직접 증가를 시키고 그 2만 원에 대해서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 2만 원. 자, 이런 회계처리 수정분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수정분계의 결과로서 자, 단기 매매 금융 하나만 해보면은 자, 이 T자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취득 시 차변에 10만 원 취득을 했었죠. 자, 뭐 그의 말에 수정분계 결과로서 매매금융 찾아가서 차변금액 차변에 자, 상대방 건 평가이익이 되겠죠. 자, 이래서 마감을 하면 이제 자, 단기 매매금융이다 마감을 하면 차변 잔액이 되기 때문에 자, 차기율 즉 마감 금액이 12만 원이 되겠다. 이게 기초 금액이 12만 원이 자, 전기 이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감을 했으면 이제 평가에도 전기가 됐을 거고 자, 이에 따르는 재무상태표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12만 원이 기록이 되겠다. 요 마감금에 자 이럴 때 자 이 매매금융자산 계정이죠. 그럴 때 요 12만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되는 것이고 자 재무상태표 요 12만원 재무상태표의 계상 표시될 금액이죠. 계상금액. 자 그래서 자 2015년 말에 매매금융 장부 금액 12만원 재무상태표 계상할 금액 자 15년 12월 1일 자 어떤 12만원 보니까 공정가치 금액과 같죠. 이런 걸 삼면 등가의 법칙. 그래서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이 되고 재무상태표 계상을 표시할 금액이 되겠다. 자, 왜? 직접법으로 해결치는 게 직접법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는 2016년 말에 공정가치가 이제 3만 원 하락을 했죠. 이에 따른 수정분계. 그러면 수정분계를 하면 자,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손실 자 3만 원 자 대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 3만 원 이런 수정분계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 평가이익은 단기 손익 항목의 수익 평가손실은 단기 손익 항목의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3면등가 적용되니까 2016년 말에 장부 금액은 9만 원, 재무상 계상은 그는
9만 원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는 2010년 처분했죠. 그러면 처분의 회계 처리는 15원에 자 처분했으니까 장부 금액과의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금융 좀 이쪽으로 분개해서 자, 처분 시 회계 처리. 자,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을 처분했으니까 현금으로 15만 원을 받았죠. 자, 매매금산의 장부 금액이 9만 원이 되겠다. 자, 이 9만 원은 자, 처분 시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은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장부 금액 처분이 크니까 단기 매매금융 자산 처분이익이 자, 6만 원이 되겠다. 6만 원. 자, 이래서 단기 매매 금융의 흐름을 한번 봤었죠.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 2015년 말에 매매 금융 평가 자, 평가 2만 원 나왔죠. 요 2만 원은 요 10만 원과 12만 원의 차이죠. 그다음에 2016년 말에 평가 손실 3만 원 나왔죠. 이 3만 원은 12만 원하고 자, 9만 원하고의 차이가 되겠죠. 차이. 자, 그리고 처분이익 6만 원 나왔죠. 6만 원은 자, 10년 공정가치하고 처분 금액과의 비교죠.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어떤 표현이죠? 꺾어진다. 이렇게 꺾어진다.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산의 흐름을 생각을 할 때 꺾어진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자, 먼저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 받고 5페이지 받고요. 자, 이때 자, 지금 194페이지 43번 봐봅시다. 자, 페이지 194페이지 43번. 자, 단기 매매금융의 자료가 주어졌는데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단기 매매금융이냐. 그러면 재무상태에 보고될 금액 물어봤죠. 이건 공정가치가 되겠다. 공정가치. 그래서 공정가치가 A13원, 12원, 15원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치가 자, 2016년도에 재무상에 보고될 금액이니까 공정가치 13원, 공정가치 12원, 공정가치 15원인데 단위당 공정가치니까 A사의 주식이 몇 주냐? 1500주. 그래서 1500주 곱하기 다음에 12원짜리는 1000주였다. 1000주. 그다음에 15원짜리는 C주인데 1750. 자, 이 합이 재무상태표 계상할 금액이 되어지는 거면서 57,750원이 나오겠다. 그래서 공정가치인데 왜 단위당 공정가치니까 수를 곱해야겠죠. 자, 이게 재무상계상할 금액이 되겠다. 44번. 자, 한번 봐보세요. 유형. 44번은 자, 역시 제조업에 종사하는 용인 주식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 말에 매매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냐? 근데 장부 금액도 공정가치가 답이 되죠. 그래서 2016년 말에 공정가치가 됐네. 공정가치가 7,000원이었죠. 7,000원. 근데 주당 7,000원이죠. 몇 주를 취득하고 있냐면 200주를 취득했다. 200주. 200주에 대한 7,000원이 공정가치니까 140만 원. 140만 원이 2016년 말에
공정가치가 되겠죠.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겠다. 자료 그렇게 많은데 구분이 쉬워지죠. 자, 다음에 이제 45번 봐보세요. 45번. 자, 결산법인 천일에 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 3월 달에 자, 100주를 26,000에 처분했다. 이럴 때 자,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분 손익은 꺾어지니까 2016년 3월 9일 3월 9일에 자, 처분 시 장부 금액하고 자, 처분 금액을 비교하면 되겠죠. 네, 처분 금액은 26,000원에 처분했다. 100주를 처분했는데 26,000원에 처분했죠. 그래서 260만 원이 되겠다. 60만 원 처분 금액, 처분 비용 없죠. 그럼 이제 2016년 3월 9일에 장부 금액인데 장부 금액은 공정가치가 되죠. 네, 공정가치가 500만 원 주어졌죠. 공정가치가 500만 원 주어졌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은 200주에 대한 제한 공정가치죠. 100주를 처분했으니까 이 절반이 되겠죠. 200주에 대한 500이니까 전 100주는 250인데 굳이 하면 여기에 자 200주에 대한 100주 자 장부인 공정가서 250이 되는 겁니다. 250만 원짜리를 260에 처분했으니까 10만 원 차이가 나죠. 처분인데 그냥 10만 원이 처분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처분이익은 10만 원. 자, 문제 좀 이어지만 그렇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47번 봐보세요. 47번. 자, 우리 지난해 문제인데 참 문제 잘 만드는 유형 문제인데 대안은 엑셀론의 사채를 18만 원에 취득을 했다. 단기간에 매매 목적으로 했는 그 말은 단기 매매인데 취득 시 수수료 4,000원이 있었고 액면이자 10,000원 현금으로 수취를 했고 엑셀년 말에 공정가치가 18만 8,000원이었다. 이럴 때 X 1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죠. 자, 그러면 자, 이에 따른 지금 자, 회계치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정리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자, 그래서 자, 문제 흐름을 좀 한번 보면 자, X1년도에 자, 그래서 197페이지 7페이지 자, 47번 자, X1년도 중에 사채를 취득했죠. 사채를 취득을 해서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했죠. 자, 그럴 때 얼마는 18만 원에 취득을 했다. 자,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취득에 따른 수수료 4,000원이 자, 발생이 됐다. 4,000원. 그리고 X1년도 말에 자, X1년도 말에 자, 액면이자 자, 10,000원에 대해서 수취를 했다. 수취. 그리고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8만 8,000원이었다. 저는 자, 이럴 경우에 X1년도에 예, 자, 단기 순치는 어떻게 그냐? 단기 순치는 영향. 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죠. 자, 그럼 이제 자, 기본적으로 X1년도 중에 취득했을 때 한번 분계를 보면은 차변의 단기 매매처니까 사채 취득이지만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
18만 원, 반원. 자, 여기에, 자, 지급대가 현금이었다면 현금 18만 원이 되겠다. 네. 그 과정에 수수료 4,000원 지급했죠. 자, 이 거래 원가 4,000원. 자, 원가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고 지급 수수료, 뭐 수수료 비용 상관없습니다. 지급 수수료 4,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18만 4,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기 손익 항목이 되겠다.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X 1년도 말에 현금 액면이자 만을 현금으로 받아왔죠. 자, 이걸 이자 수익이 되겠다. 10,000원. 역시 이자 수익도 당기 손익 항목이 되죠. 자, 손익 항목의 수익이 되겠다. 자, 그런데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8만 8천이니까 공정가치가 원가가 18만 4천원 안 더합니다. 18만 원짜리가 18만 8천원에서 공정가치가 8천원 상승했죠. 그러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당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 자 8천원 대변에 당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 평가이익 8천원. 자, 이런 수정분계를 행했다. 자, 이럴 경우에 X 1년도에 당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만은 손익 항목이 지금 3개가 있죠. 손익 항목이 4,000원 손익 항목, 그다음에 10,000원 손익 항목, 그다음에 8,000원 손익 항목이 있죠. 뭐 이럴 때 당기 수익 영향이니까 수수료, 지급 수수료는 당기 손익의 비용이죠. 그럼 비용이 많아지면 순이익은 작아지겠죠. 자, 당기 수익이 많아지면은 자, 이익이 많아지겠죠. 자, 평가이익도 당기 손익 항목. 당기 손익 항목이 되니까 8,000원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를 가져오겠다. 순이익이. 그러므로 당기 순이익이 지금 영향을 물었으니까 4,000원 순이익이 내려가고 10,000원 올라가고 8,000원 지금까 올라가니까 고로 14,000원. 14,000원이 올라가게 돼서 당기 순이익이 14,000원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14,000원 증가가 되겠다. 자, 그러므로 자, 이런 문제의 흐름은요. 자, 정리할 때 자, 거래 원가는 원가의 공정가치에 가산이 한다. 자,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사채를 보였으니까 이자를 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받죠. 이자에 따른 하는 회계 처리. 그 다음에 평가도 공정가치로 당기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니까 공정이 상승을 했으니까 단기 매매는 평가 이익은 당기 손익 항목이 되겠다. 그래서 손익 항목이 세 군데 나타나 이걸 물음에 순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비용이 늘면 순이익은 줄고 수익 늘면 이익이 많아지죠. 그래서 전체를 고려한 금액은 순이익이 14,000원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47번 문제는 한 번 더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하면서 답이 얼마다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자 해설하고 있지만 설명하면서 취득시 회계 처리, 평가 회계 처리를 생각하면서 그래야 붕괴 등을 한번 염두에 놓고 정리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 시간도 없을 때 빨리 풀어내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그 방법이 뭐겠다. 그렇죠? 왜냐면 그 과정에서 손익 항목이 당기 손익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유추해서 바로 금액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과정 흐름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을 받고 이제 매도 가능을 한번 봐보죠. 매도 가능.
자, 페이지 164페이지. 예, 매도 가능. 에이, 다시 그리죠 뭐 시간도 많은데요. 자, 얘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역시 중요한데, 역시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최초 측정, 취득 시 회계 처리는 공정가치로 하죠. 공정가치로 하는데, 이에 따라서 거래원가는 가산해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거래원가는 가산해서 처리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취득에 따른, 자, 원가를 측정해서, 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평가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때 단기든 매도든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의미가 되죠. 그럴 때 이 공정가치가 역시 상승, 하락할 경우에 수정분계, 정리상으로서 수정분계를 해야 되는데, 수정분계. 상승할 경우에 대해서는 얘는 기본적으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 하락할 경우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실 항목이 나타나는데, 매도 금산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된다. 손익 항목이 아니라 당연히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된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에서도 이 매도 가능은 재분류 조정 항목이 되기 때문에, 자, 기타 손익 계상 이후에, 자, 처분 등을 했을 때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항목이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는 게 뭐냐? 당기 손익 항목은 잔액이 이율이 안 되지만 기타 포괄 손익은 잔액이 이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둘 거. 역시 처분을 할 때 역시 장부 금액과, 자,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이 나타나는데, 자, 평가 손익은 기타 손익이지만 처분 손익은 당기 손익 항목이 된다는 거. 당기 손익 항목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이 회계 처리 좀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자, 이 예제 문제 165페이지 18번 예제 18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역시 15조 중에, 자, 취득에서 매도 가능으로 분류가 됐죠. 자, 그럴 때 2015년 중에, 자, 취득을 해서, 자, 매도 가능 금융 자산으로 분류를 했는데, 자, 10만 원이 된다. 공정가치가. 자, 그때, 자, 15년 말에 공정가치가 12만 원. 12만 원. 16년 말에 공정가치가 9만 원. 9만 원. 17년도 중에 처분했죠. 처분을 15만 원에 처분했다. 15만 원에 처분했죠. 자, 이럴 경우에, 자, 매도는 금융산의 취득에 따른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이 되겠다. 10만 원.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 매도한 금융상에 대한 수수료, 취득 수수료가 만약에 10,000원이 발생이 됐다면, 만약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매도 가능 금융 자산 11만 원, 현금 11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가에 이렇게 가산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 수수료가 안 줬으니까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12만 원에서 공정가치가 상승했죠? 이때 수정분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2만 원 상승을 했으니까 매도 가능 금융 자산 2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이익 2만 원. 자, 그래서 이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된다. 자, 손익. 그래서 직접 매도관서 가산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삼면 등가의 법칙. 2015년 말에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도 되고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매도하는 금융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2016년 말에 공정가치 구매할 때 공정가치가 3만 원 하락을 했죠. 그때 수정분계 어떻게 될 것이냐. 수정분계. 이 수정분계에 있어서 3만 원 하락을 했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금융 자산 3만 원. 자, 하락을 했으니까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실 3만 원. 자, 이러면 수정분계가 편하게 흘러오죠. 그런데 2015년 말에 평가이익의 잔액이 있죠. 그러면 잔액이 이율이 돼 있으니까 평가 손실이 3만 원을 계상을 할 때 이 평가이익을 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대변에 있는 걸 차변에 옮긴다. 옮겨서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이익 2만 원. 그래서 평가 손실 금액이 10,000원이 되겠다. 10,000원. 이게 수정분계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16년 말에 평가 손실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10,000원. 자, 그런 이제는 2017년 중에 처분했죠. 그러면 처분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면 매도 가능 금융 자산 장부 금액이 9만 원이죠. 9만 원짜리를 팔았죠. 얼마에 팔았냐면 15만 원에 팔았다. 현금 15만 원. 자,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 자산 처분이익이 6만 원이 나오겠다. 6만 원이 나온다. 자,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는 매도를 처분해서 그 주식을 이제는 없으면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 매도한 금전세 2016년도 말에 평가 손실이 이렇게 자본 항목이 남아 있죠. 근데 이 주식이 그냥 팔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타 포괄 손익 항목도 마지막 처리해야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옮긴다.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실 만원. 자, 이래서 처분이익이 6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설명을 하니까 붕괴를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 뭐 기본 과정도 아니면 심화 과정도 역시 더 힘들구나. 설명이 좀 들어간 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요. 결론이 났잖아요. 봐보세요. 칠판 보시면 자 2015년 말에 공 상승할 때 매년 금년 평가이익이 2만원이죠. 평가이익 2만원을 보니까 10만원하고 12만원의 차이죠. 그럼 이제는 16년 말에 수정을 평가 손실이 만원이죠. 이 만원의 차이는 9만원하고 10원 차이가 아니죠. 이 만원의 손실은 자 10만원하고 9만원의 차이죠. 10만원이고 9만원이니까 만원이 적죠. 손실. 자 처분은 자 처분 이익이 5만원이죠. 이 5만원은 15만원하고 10만원과의 차이죠. 자, 그래서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든 평가손실이든 처분 손익 금액을 고려할 때는 원가 10만원과 비교잖아요. 원가 10만원 쫙, 원가 10만원 쫙, 원가 10만원 쫙. 그래서 매도 가는 금년의 평가손익은 원가 쫙, 원가 쫙, 원가 쫙 이런 패턴을 염두에 둘 거. 바로 전 내용의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우리가 평가손익, 처분손익은 꺾어진다. 이런 패턴을 염두에 두셔야 유사적인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패턴을 알면 답은 남들 힘들게 풀 때 바로 머릿속에 답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꺾어진다. 매도 가는 건 원가짝을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한 문제부터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